안녕하세요. 스팀파워 노원점 카간지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아이들 등원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스타렉스입니다. 그동안은 차주분이 직접 차량 관리를 해오셨는데요. 아이들이 타는 차량이라 신경을 더 쓰고 싶다며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스타렉스는 이 차량 크기로 인해 이쪽 업계에서는 기피하는 차량 중 하나인데요. 몇몇 업체에서는 이 스타렉스, 이스타나 카니발 같은 승합 차량은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차량들보다 작은 차량들이 회전율이 좋기 때문인데, 승용 차량의 경우 기본으로 스팀 세차를 할 때 소요 시간은 1시간 안에 끝나지만 승합 차량은 최소 2시간이 소요되고 작업 난이도도 훨씬 힘이 듭니다. 승합 차량 한 대를 하는 것보다 같은 시간이라도 승용차 2대를 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고 난이도도 쉬우니까 업계에서는 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작업에 앞서 지금 전체적으로 차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직접 관리를 해오신 차량이다 보니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실내를 봐도 지금 굉장히 깔끔한 상태인데, 차주분이 신경을 쓰지 못하신 이제 시트 틈새라든가 송풍구, 그리고 시트 레일, 이런 쪽을 좀 집중적으로 케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차량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을 따라서 스팀을 분사를 해줍니다. 문틈새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하단부 쪽 도어 트림, 그리고 차체 프레임하고 이어지는 틈새 사이, 그리고 도어 스텝 부분, 그 다음 B필러, A필러도 쏴주고요. 보통 이 바닥 플로어매트는 스팀을 분사를 하질 않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 플로어매트 공사를 한 차량이라서 스팀 분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송풍구도 많이 쏴주고, 핸들하고 시트 틈새 사이 부분도 꼼꼼하게 분사를 해줍니다. 보통 이 시트 틈새 같은 경우는 셀프 세차장을 다녀본 분들이시라면 아실 겁니다. 청소기로는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보통 이 물리학적으로도 빨아들이는 힘보다 불어내는 힘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시트 틈새나 좁은 틈새 사이에 끼인 이물들을 제거를 하는 데는 스팀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나 이 슬라이딩 도어 틈새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일반 청소기 작업으로는 어려워요. 타월 작업으로도 어느 정도 제거가 되긴 하는데 스팀 분사만큼 효과가 좋은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 고압수를 쓰는 손세차장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손세차장에서도 이 스팀 세차를 사용하는 업체도 있고요. 슬라이딩 도어 틈새도 이렇게 꼼꼼하게 스팀으로 분사를 해줍니다. 승객석, 시트 레일 이쪽도 분사를 해주고요. 여기는 청소기 모델마다 다른데 어떤 청소기는 이 시트 레일에 들어가지도 않는 청소기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저희는 우선 이렇게 스팀 분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사를 해주기 때문에 청소기만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깔끔하게 작업이 됩니다. 타월로만 작업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보통 이 뒷좌석까지는 그렇게 오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타월 작업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이 타는 차량이니까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반대쪽 슬라이딩 도어도 스팀을 분사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스팀 분사는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에어건과 타월을 이용하여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해주는 작업인데요. 이게 타월질을 하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타월질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물기만 제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타월질을 하는데 힘이 들어가질 않아요. 거의 주 목적은 이제 에어로 불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물기만 제거해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에어건이 메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같은 스팀 세차장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스팀 분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물기 제거를 하기 위해서 에어건과 타월을 이용하지만 손세차장 같은 경우는 내부에 스팀을 쏘지 않기 때문에 에어건하고 타월이 오염을 제거하는 데 주 목적이 돼요. 심한 오염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타월 작업으로 제거가 안 되니까 이너 클리너라는 약품을 사용해서 오염물질을 제거를 하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른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면역력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약품들이 남아있게 되면 더군다나 차량 실내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기관지에 심한 경우에는 천식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차량 실내는 굉장히 깔끔한 상태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있는 차량인 경우에는 세차를 자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절대 영업용 멘트가 아니라 그 아이들 기관지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되게 강조하는 겁니다.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앞전 영상에서 스팀을 분사한 데를 지나가면서 물기 제거 작업을 해줍니다. 스팀이 고온의 고압이기 때문에 웬만한 오염물질은 굳이 약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쉽게 제거가 다 됩니다. 뒷좌석 창문도 한번 이렇게 닦아주고요. 물기 제거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들고 있는 타월 한 장이면 세차가 끝납니다. 오염물을 제거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실지 모르지만 타월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해요. 네, 보이시죠? 이게 차량이 크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 힘으로만 하니까 사람들이 꺼려하는 겁니다. 근데 작업 방법을 알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면 힘들 게 전혀 없어요. 반대쪽도 에어로 풀어주고 타월로 닦아줍니다. 이제 내장재 닦던 면 말고 다른 면으로 바꿔서 유리까지 닦아주면 내부 세차는 끝이 납니다.
다음 공정은 청소기 공정인데 중간에 전화가 오는 바람에 녹화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외부 스팀 공정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외부도 지금 뭐 전처리 공정을 한 게 없어요. 지금 스팀으로만 제거를 하기 때문에 보시면 다른 스팀 세차장에서 하는 방법하고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마 제가 하는 방식은 처음 보실 거예요. 대부분 일반적인 스팀 세차장은 이렇게 저처럼 스팀만 쭉 분사를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한 손에는 타월을 잡고 한 손에는 스팀건을 잡고 이제 스팀을 쏘면서 걸레가 뒤를 따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제거하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방식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 방식을 사용하는 차량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방식을 사용하는 차량이 거의 드물다는 겁니다. 타월이 따라가는 방식을 사용을 하려면 차량 외관 상태가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어야 하는데 그런 차량들은 이제 임시 넘버를 달고 이제 막 출고한 차량들, 그런 차량들 빼고는 없어요. 그 방식을 적용할 차량이. 그 방식으로 모든 차량들을 세차를 하시게 되면 그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말이 있죠. 스팀 세차를 하면 차량에 스크래치가 난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그 방법을 사용한 세차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타월질을 안 해요. 뮤트질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스팀이 이렇게 쭉 쏘는 걸 보시면 중간중간 제가 한 곳에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벌레라든가 뭐 새똥이나 그런 이물들 붙어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스팀을 한 곳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방법이 시간은 많이 걸려요. 그 기존에 타월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거의 배로 듭니다. 타월이 따라가는 방식은 이게 앞에서 스팀을 쏘지만 스팀으로 나가지 않는 이물 같은 경우는 뒤에 따라오는 타월로 문질러서 제거를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빨라요. 대신에 그거는 이제 스팀으로 제거를 하긴 하지만 제거가 안 되는 거는 타월로 문질러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에 데미지가 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방식 보이시죠? 한 곳에 이렇게 계속 점사하는 방식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좀 들러붙어 있는 오염원들은 이런 방식으로 제거를 해줘야 차량에 스크래치가 안 나요. 헤드램프에 붙어있는 벌레도 같은 방식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이런 큰 차들을 업체에서 꺼려하는 이유가 스팀을 쏘면서 이제 타월로 붙어있는 이물들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문질러야 되니까 힘이 들어가요.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갑니다. 면적이 크니까 닦는 타월은 작고 제거해야 될 건 많고,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이런 차량들을 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이 이게 시간은 많이 걸려도 힘은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타월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업체에서 이 방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배로 걸리니까 그 시간 동안 다른 차량을 받으면 더 수익이 발생을 하니까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심한 업체는 이제 시간을 더 빨리 단축하기 위해서 고압수를 쏜다든지 아니면 이제 미트질을 한다든지 약품을 쓴다든지 그런 편법을 이용을 하는 거죠. 왜냐면 스팀 세차장 다 똑같은 스팀 세차장인데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거든요. 가격. 손님들의 가격만 보니까.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 방식을 불법인 줄 알지만서도 이용을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업체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저처럼 이렇게 양심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으니까, 한두 군데 업체에서 서비스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스팀 세차장이 스크래치가 난다는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일일이 다 스팀으로만 제거하는 모습. 그리고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발견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스팀 분사하는 걸 보시면 저게 이제 토출압하고 토출량이라고 하는데, 스팀 세차가 제대로 되려면 이 토출압과 토출량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차량 한 대 세차를 하는 시간 동안 분사량이 줄어들면 안 돼요. 토출량도 줄어들면 안 되고. 저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 심한 업체 같은 경우는 뭐 말도 안 되는 해빙기 갖다 놓고 스팀 세차장이라고 그렇게 간판 걸어놓는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데는 좀 피하셔야 돼요. 아니시면 정말 그 스팀기로 세차를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진짜 값싼 해빙기 갖다 놓고 스팀 세차장이라고 하는 곳은 손님이 안 보면 열이면 열 고압수 쓸 거예요. 왜냐면 이 세차를 하기 위해서는 이 토출압이 최소한 0.8바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그 이하는 스팀만 써서는 세차가 안 됩니다. 근데 그 해빙기라든가 아니면 가격이 좀 저렴한, 용량이 작은 그런 스팀기 같은 경우는 저처럼 이렇게 차 한 대 세차를 하기 위해서 분사를 하는 시간 동안 일정한 압력이 나오질 않아요. 아마 쏘는 순간 한 5분 이내에 토출압하고 토출량이 떨어집니다. 세차가 되는 장비를 갖다 놓고 세차를 해야 스팀 세차가 되는 거지, 애초부터 스팀 세차가 되지도 않는 장비를 갖다 놓고 스팀 세차를 하려고 하니까 스팀만으로 세차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는 장비를 갖다 놓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이제 천장 쪽으로 올라가서 위쪽도 스팀을 분사를 해줍니다. 경광등 있는데도 벌레가 많이 붙어 있어서 이쪽도 충분히 스팀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이 천장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물기 제거만 하는 업체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걸레라든가 마대자루 이런 거를 이용해서 루프 천장 세차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So get a good job, don't slack off. Wake up every morning, make a good impression on your boss. Don't do anything that I wouldn't do. And when you're making money, make sure you don't spend it too soon. Fuck that, I'll do what I wanna do. I got a different path from everyone, and that includes you. Who are you to tell me how to live life? In these times, it feels like nobody's right, yeah. So I'ma figure out what else we succeed, and then invest all of my time into that and proceed. I need whatever the hell could make me happy, and I don't think you have a clue what could that be. They tell me that I'm never gonna make it. They want me to do something that can make sense. They hate when I keep dreaming I'll be famous, but I don't give a fuck, I'ma keep chasing. 차량을 깨끗하게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차를 하는 목적이 데미지가 안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차를 하는 건데, 세차를 함으로써 스크래치가 나면 그건 잘못된 방법이잖아요. 저도 제 차 세차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해서 이 업종으로 뛰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던 방식 그대로 그냥 손님들한테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방식을 고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Got one life, I won't regret it. I will fight until I get it. I'll look back one day from heaven and say, damn, I learned some lessons and say, damn, I had no questions. 차량이 크기 때문에 사다리를 놓고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행동이니까 감수해야죠. They want me to do something that can make sense. They hate when I keep dreaming I'll be famous. But I don't give a fuck, I'ma keep chasing. 뒤 트렁크 쪽도 분사를 해주고, 일반 승용차에 비해 이런 해치백 타입 같은 경우는 주행을 할 때 와류 현상으로 인해서 뒷유리하고 그 다음에 뒤쪽 트렁크 쪽 부분이 오염물이 비산이 돼서 달라붙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승용차에 비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쪄들어서 도장층 안으로 파고들어요. 파고들게 되면 세차로는 제거가 불가능하고 광택 작업이라는 추가 작업을 하셔야 제거가 가능합니다. 비용도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제거를 해주고,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게 저게 스팀기거든요. 굉장히 크죠.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는 거는 30K 짜리인데 용량이, 세차를 하는 동안 사용하는 스팀을 계속 풀로 틀어놔도 압력이 1바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절대 안 떨어져요. 그 힘을 이용해서 이런 휠 타이어 같은 경우에 분진이나 철분 이런 것들도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굳이 약품을 쓸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A프레임부터 스팀을 분사를 해주고, 천장 쪽 라인을 따라서 쭉 스팀 분사를 해줍니다. 틈새 사이에 끼어있는 이물도 제거를 해주고요. 유리도 다시 한번 분사를 해줍니다. 특히나 저런 틈새 사이 같은 경우는 제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싸주는 편이에요. 뒤 휀다라든가 슬라이딩 도어 아래쪽도, 그리고 휠하우스하고 뒤쪽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분사를 해줌으로써 남아있는 오염물을 제거를 해줍니다. 스팀 세차가 원래 친환경 세차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약품을 쓰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슬라이딩 도어 유리 쪽도 꼼꼼하게 분사를 해주고요.
Fuck that, I'll do what I wanna do. I got a different path from everyone. 도장면에 붙어있는 이물도 날려줍니다. Feels like nobody's right, yeah. So I'ma figure out what else we succeed and then invest all of my time into that and proceed. I need whatever the hell could make me happy. 이 작업이 좀 지루하긴 해도 이 작업을 제대로 해줘야 다음에 물기 제거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이 돼요. And I keep dreaming I'll be famous. But I don't give a fuck. 반대쪽도 하단도 마찬가지로 앞전 부분과 똑같이 동일하게 스팀을 분사를 해줍니다. 저 발판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걸 빼는 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별 수 없이 그냥 지금 저 상태에서만 분사를 해드렸는데 On my level, they think that work is too stressful. I think that work is essential. The grind is all in your mental. And I don't think you understand what I'll go through just to be in control of my life soon. All the negativity, man, I'm immune. I don't really need a mask with all I've been through. I've been making changes for the ages. 5, 10-year plans are contagious. 이렇게 스팀만 이용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 몸은 편하지만 물질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시간적으로 2배가 걸리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소모가 되겠죠. 전기세라든가 물세라든가. The journey was a blessing, yeah.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시간 동안 다른 차량을 못 받는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업체에서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I don't give a fuck, I'ma keep chasing. They tell me that I'm never gonna make it. They want me to do something that can make sense. They hate when I keep dreaming I'll be famous. But I don't give a fuck, I'ma keep chasing. 저 경광등 있는 쪽이 이 틈새가 있는데 그쪽 부분이 이제 틈새가 좁다 보니까 물때가 좀 많이 껴서 그래서 저 부분을 제거를 하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오래돼서 이제 도장면에 침투가 된 상황이라 한참 싸는데도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저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완료되고 나서 차량 점검을 할 때 차주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제 고지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dgmental because 저 호수가 쓸려서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호수도 관리를 하면서 오염물질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I am a rebel like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쭉 쏴주고 I keep dreaming I'll be famous. 뒤쪽 부분도 쏴주면 이제 외부 스팀으로 인해서 작업이 다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 공정으로 지금까지 작업하면서 발생한 물기를 제거해주는 작업입니다. 우선 에어건을 이용해서 틈새 부분에 있는 물기를 날려줍니다. 휠하고 타이어 부분에도 에어를 쏴주고요. 사이드미러하고 그 다음에 창문 틀 부분, 이쪽 부분이 물기를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많이 에어를 좀 불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출고를 하고 나서 주행을 할 때 남아있는 물기가 그 차량 표면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걸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그게 물때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공정에서 저런 틈새 부분에 있는 물기를 꼼꼼하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휠 타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에어를 부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면 단위 부분은 에어를 불질 않아요. 어차피 이후에 타월로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타월 제거로 물기를 제거하기 어려운 이 좁은 틈새 부분,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에어건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이 에어 블로잉 공정이 물기 제거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큰 타월로 이 면 부분하고 에어를 불면서 남아있던 물기를 제거를 해줍니다.
타월 면을 이용해서 그냥 한 번씩만 쭉 이렇게 지나가 주면 끝납니다. 뭐 힘들여서 작업하는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만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만 닦아줍니다. 반대쪽에서 열심히 닦고 있죠. 이 스팀 세차는 소량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부 업체에서는 뭐 습식으로 스팀을 분사를 해야 된다, 뭐 거의 고압수 비슷할 정도의 뭐 과도한 물을 나오게끔 조절을 해서 스팀 분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 스팀 세차는 분사되는 양의 그 압이, 물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압이 셉니다. 습식으로 밸브 조절을 더 크게 할 경우 오히려 압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밸브 조절을 할 때 너무 과도하게 습식으로 돌리지 않아도 세차가 가능하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건식으로 하게 되면 이 오염 물질들이 떨어져 나가질 않기 때문에 이 물 조절 밸브로 어느 정도의 양으로 세차를 할 건지 그걸 조절을 해야 돼요. 이거는 차량의 오염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FM으로 해서 뭐 무조건 밸브를 어디에 놓고 스팀 분사를 해라, 이런 답은 없어요. 차량 상태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밸브 조절하는 그 구간은 달라집니다. 천장 부분도 사다리를 놓고 물기 제거를 해주고요. 반대쪽도 지금 타월질 하는 거 보시면은 전혀 힘이 안 들어가죠? 그냥 설렁설렁 타월만 지나가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이미 앞전에 스팀 분사를 할 때 주 오염 물질들은 충분히 제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앞유리나 측면 유리 같은 경우는 벌레가 일부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리 쪽에는 타월로 좀 어느 정도 힘을 가해서 닦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부 남아있는 그 벌레 자국들을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타월로 추가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이 도장면과는 다르게 유리 같은 경우는 스팀으로만 제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도장면은 스팀을 분사를 하면서 오염물질이 떨어져 나가는 게 보이는데, 유리면 같은 경우는 이 스팀에 소량의 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사를 하고 있으면 그 소량의 물로 인해서 이 오염물질이 떨어져 나갔는지 아니면 붙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팀을 충분히 쏘긴 쏘지만 이후에 이 물기 제거 작업하는 공정에서 남아있는 유리에 남아있는 그 잔존물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제거를 하는 겁니다. 하단부도 한 번씩 닦아주고요. 슬라이딩 도어도 하단부하고 뒷면 면 부위 손이 닿지 않는 쪽, 그쪽도 스팀을 쏘면서 물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이 끝이 났고요. 결과물을 확인하는 시간인데, 네, 보시면 아까 세차 작업을 하기 전에 있던 벌레와 벌똥 전혀 없죠.
휠클리너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깔끔하죠. 유리도 붙어있던 벌레들 전부 제거를 했고요. 저거는 어디 긁힌 자국입니다. 오염물이 아니에요. 네, 뒷면도 깔끔하죠. 반대쪽 유리하고 슬라이딩 도어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줍니다. 천장도 깔끔하죠. 내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통풍구 쪽하고 계기판하고 컵홀더 부분, 오디오 판넬에 붙어있던 스티커도 제거를 했고요.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레일 부분하고 틈새 부분에 남아있는 게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리어 좌석도 한번 확인해 주고요. 트렁크 힌지 부분에도 남아있는 이물이 있나 확인을 해줍니다. 네, 깨끗하죠. 네, 이것으로 스타렉스 차량 세차 작업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